오랜만에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 줄? 아, 알고 보니 화제의 당당치킨 줄이었습니다. 이게 잘못 써면 포켓몬 빵주라고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저걸 왜 헷갈리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본능이 줄을 서게 되면 거기는 무조건 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혼자면 정찰도 어려워서 헷갈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설마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켓몬빵 사러 왔겠어? 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당당치킨 줄을 이기를 기원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포켓몬은 좋아하지만 포켓몬빵 자체는 가성비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느낌이 들어서 치킨이 저는 매우 좋아요. 열심히 줄을 서는데 딱 저한테 마지막 번호가, 그런데 하필 마지막이라서 선택권도 없는 매콤한 새우치킨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무려 당당치킨보다 2,000원 높은 9,900원. 이놈들아, 나 싸구려 당당치킨 사러 왔단 말이야. 그래도 번호표 받고 줄을 서고 있는데 지인 바보 형아가 전화가 왔어요. 알뜰아, 서진 이거 우찌해야 될까? 응? 왜? 이거 정리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걸 다시 끌고 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우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형 이거 언제 샀어? 올해 1월에 사서 계속 물려 있었어. 한 평단이 2만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렇구먼.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자, 서진 시스템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원이 나오고 이 부분은 예상치 169억 원 대비 마이너스 114% 하회된 부분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 그래서 이날 실적 발표한 날에는 장대 음봉을 내리꽂으면서 서진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지. 자, 일단 2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왔나 라는 것을 한번 봐보자고. 일단 매출은 사상 최고가가 나왔어. 1921억 원이 무려 나왔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부진했냐, 그것도 마이너스가 나왔냐 라고 봤더니 전년도 대비해서 통신장비 부품이 50% 증가가 되었고 반도체 부품은 82.5%, 그리고 요즘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ESS 부품은 무려 166.4% 증가를 했어. 그리고 부대 비용이 증가가 된 것도 부담이 되었지. 오늘은 왜 리포트가 나왔고 왜 상승을 했나라는 것을 봤더니 8월 16일 이후 17일 리포트 대비해서 어떤 것이 바뀐 부분이 있나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 베트남 이슈가 있었어. 다른 판매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공장을 풀가동했다.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기준으로 어떤 이슈가 붙었나라고 봤더니 삼성 및 에릭슨의 통신장비 부품 공급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 반도체 장비 부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중심에서 이제는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부품에도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ESS 부품 및 삼성 SDI 이외에 플루언스 공급량 확대 및 고객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어. 그 다음 컨테이너 생산 및 공급도 추진 중이고, 이 외에도 미국향 그릴,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전기 그릴 있잖아. 그 그릴과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 자동차 알루미늄 부품, 산업용 로봇 부품, 공작기계 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리포트의 사진들을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공작기계라던가 이런 식으로 또 컨테이너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또 박민성 공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었고, 이렇게 보이는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돼. 사업의 다각화로 박민성은 1에서 6공장, 그리고 박장성은 1에서 5공장, 총 11개 공장을 지금 현재 풀 가동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3분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이 통신장비 부품의 에릭슨양 부품의 납품의 본격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반도체 부품은 OEM 사업이 본격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ESS 부품 및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 3분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자, 실적이 나왔었을 때 물론 이 부분은 좋았지. 2022년도 8월 17일 날 나왔던 SK증권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22,500원으로 유지를 했어.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2022년도 8월 17일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22,000원으로 하향을 시켰지. 그리고 오늘 나온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호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해했어. 분명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 리포트 대비해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목표 주가가 상향될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유지가 되었다라는 게 조금은 의아했거든. 자, 그래서 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좀 찾아봤어. 실제 이 부분은 나도 유튜브를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베트남 근로자들은 상여급을 받으면은 그 상여급을 다 쓰기 전까지 일을 안 한다라는 습성이 있다고 해. 그런데 한참 제품을 만들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상여금을 주는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좀 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던가 다른 국내 기업들은 많이 챙겨줬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요 근래 상여금에 대해서 좀 하락되는 부분이 있었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내가 많이 접하기도 했거든. 일단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값싸고 젊은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곤 있지만, 최근에 이런 식의 파업 및 상여금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지금 서진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곤 있지만 하필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는 공장이 베트남이란 말이야. 베트남에서 이런 식으로 또 파업이 일어난다? 이것은 생산에 대한 차질이 나올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왜? 따지고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뒷북식으로 나올 뿐이지, 앞으로 전망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아질 거예요 라는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유튜브라던가 뉴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하면서 IR 담당자에게 메일을 쓰던 전화를 하던 하는 식으로 좀 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알루미늄 값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 지금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린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조금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쭉 하향 추세를 탔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가뭄이라던가 홍수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거든. 그리고 공급 감소도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 이런 부분으로 지금은 다행히 저항대에서 막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중국의 생산 문제로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는 게 있지. 바로 이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고자 해. 다행히 여기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이 있어. 여기에는 323억 원이 나오는데 요걸 PR 곱하기 해가지고 상장주식 수를 나누니까 이런 13,494원이 나와. 지금 14,200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23년도는 봐볼까? 23년도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510원이 나와. 지금 현재 14,200원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 왜 이렇게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네이버에 나온 가격보다도 더 낮게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늘 말하잖아. 애널리스트는 겉으로 이 기업 좀 잘 봐야 돼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 절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숫자로 우리에게 신호를 줘. 나는 그것을 캐치했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진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일단 우리가 접근할 때의 방법을 보면은 서진 시스템은 어쨌든 간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성장주가 힘을 못 쓸 때 같이 힘을 못 쓰게 된다라고 보면 돼. 물론 케이스를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그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에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본은 5G 안테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5G로 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는 시장에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알루미늄 가격과 그리고 베트남 공장의 현황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언제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에릭슨의 5G 부품의 본격 납품이라던가 컨테이너선의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때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ESS 부품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고 부품 가격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당연히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지. 일단 사업의 다각화는 좋지만, 그래서 나는 단기간 내에 빠른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가 편안하게 매물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9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 본격적으로 5G라던가 ESS라던가 2차전지 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3분기 때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매물대인 1차 저항 부근인 16,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는다 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저항대인 2만원까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형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납두고 있다가 2만원이 되었을 때 본전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좀 여유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FOMC 회의 때,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맞춰서 평단을 좀 조절했다가 1차 저항 부근 때 왔었을 때 내가 탈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물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방식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야. 나도 지금 차트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다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어. 형이 마음 편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무기,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마치고 드디어 치킨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뚜껑을 까봤는데 역시 바로 튀긴 치킨이라서 맛은 여느 프랜차이즈... 나 돈 아낀다고 그동안 프랜차이즈 치킨 안 먹었었지? 그래요. 저는 평소에도 마트 치킨을 즐겼기 때문에 이 익숙한 맛을 줄 서서 먹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에 눈물 반 양념 반으로 쓸쓸히 치킨을 다 먹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기 때문에 양심 정도 남겼습니다. 매콤하지만 맵찌질인 제가 먹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고, 약간 매운 새우깡 먹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왜 새우랑 양념을 넣어서 2,000원이나 더 받는지 라는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가성비라고 칭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줄 서서 7,990원짜리 당당치킨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다른 활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 중에는 빅마켓의 2마리 옛날 치킨도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치킨 타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